명제 단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새로운 단어에 들어왔고요. 새로운 단어에 나왔으니까 각각의 용어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명제와 조건인데, 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겠죠? 자, 명제에서 이제 얘네들의 부정이란 뭔지 배울 거고, 조건에서도 부정이란 게 뭔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고 또는 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는 어떤 걸 명제라고 하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얘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4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4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명제가 맞고 얘는 참이죠. 그래서 얘를 참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5는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틀렸죠? 그럼 얘는 명제인데 얘는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틀렸으니까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명제는 맞고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서울은 크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서울은 크다라면 서울 크긴 크죠. 근데 요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얼마만큼 큰지, 어디보다 큰지 이런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제가 아니니까 참거짓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x가 1보다 크다 이런 식도 명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나요?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밑에 설명 보면 거짓인 문장의 식도 명제다. 요거를 좀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틀린 말이지만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인 걸 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명제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 PQR로 나타낸다. 그래서 소문자로 명제를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명제 안에 있고요.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명제 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제 부정은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부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 명제 앞에 물결 표시를 해서 부정을 나타냅니다. 읽을 때는 요거를 not P라고 읽어요. not P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읽거나 또는 not P라고 읽습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나타내고요. 자, 명제 P와 부정 not P의 참 거짓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원래 명제와 거짓인 명제면 not P는 참인 명제가 된다. 요 관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제 not P의 부정은 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ot P가
not P가 아닌 거니까 원래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질 알아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명제가 있는데, 자, 2는 소수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죠. 그럼 not P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not P는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표현은 조금만 있다가 조건에서 한꺼번에 좀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조건은 뭘 조건이라고 하냐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건은 명제가 아니고요. 변수 x를 포함한 조건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x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명제처럼 PQR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이 P가 있는데요. x제곱이 1인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얘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참이지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질 때, 참, 거짓이 판별될 때 이걸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니까 얘는 참고로 명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다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전체 집합 위의 조건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주로 집합 p로 나타낸다. 그래서 집합 p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px가 참이되도록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p고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건은 소문자 PQR로 나타내고요. 진리집합은 대문자 PQR로 나타낸다 보시면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나온 요 조건 있죠? 얘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라고 마이너스 1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를 전체 집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보시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자, 조건 P하고 Q가 있는데, 여기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P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X니까 3, 4, 5가 되시면 될 거고요. 자, Q는 X제곱이 1인데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애니까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조건의 부정 볼게요. 자, 조건의 부정 보시면 명제 부정하고 비슷합니다.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요거를 기호로 물결 표시의 P로 나타내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not P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 부정의 진리집합이라고 나오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낫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은 낫 P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낫 P의 부정은 P가 돼요. 낫 P의 낫이니까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 전체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예요. 자, P를 X는 짝수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시면, 자, P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진리집합은 2하고 4하고 6이 될 거고요. 낫 P는 X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따라서 P의 여집합은 1하고 3하고 5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고, 낫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합집합하고 교집합, 앞에 집합 또는 할 때, 또는은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합집합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죠, 문제 풀 때. 그리고는 교집합하고 연관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했을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이고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이고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은 낫 P 그리고 낫 Q 이렇게 되면 되고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은 낫 P 또는 낫 Q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기반으로 얘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니까. 자, 부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P 또는 Q의 부정은 그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두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드모르간 법칙에서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하고, 가운데에는 집합기호가 바뀌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not P, not Q, 그리고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여집합을 해주시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Q의 여집합하고 가운데가 합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기를 보시면 자, 조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자, 얘가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x가 부정이니까 3보다 크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x가 5보다 작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리고로 바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2이고 y는 3의 부정입니다. x는 2다의 부정은 2가 아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y가 3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또 이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또는으로 바뀌어 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더 합쳐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에서 이제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조건의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얘를 쫙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설명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한 군데다가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을 써서 붙여놓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부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조건에 나오는 표현들에 대한 부정을 이제 할 건데요. 정리를 할 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a보다 크다요. 자, 이렇게 할게요. 원래 조건이 p라고 하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의 부정을 not p라고 하면 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x가 a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얘가 요런 부분이죠. 그렇죠? 얘 부정이라서 부정은 여집합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원래 그 조건에 a가 안 들어가니까 여집합에 들어가 줘야 돼서 이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서로가 부정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x가 a보다 작다의 부정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둘이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들은 같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약간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게 양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양수의 부정이 뭘 것 같아요? 양수의 부정은 음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집합으로 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음수에다가 0을 합해 주셔야 돼요. 집합을 치면. 그래서 요거랑 이어지는데 양수라는 거는 0보다 크다잖아요. 얘네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양수, 0, 음수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양수의 부정은 양수가 아니다. 그래서 0이 이쪽에 포함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0을 빼먹는 경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가 X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직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걔의 부정은 그거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보다 작고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서 6번에서 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라고 표현이 되죠.
얘네의 부정은 또는 이거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원래 뒤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 모든이란 임의의랑 같은 표현이에요. 임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요거의 반대는 어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리가 없는데 8번이라고 쓸게요. 그 밑에다가 써주세요. 여기가 있으면 맞춰서. 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얘네의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이란 용어는 원래 명제나 조건에서의 여집합을 생각하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표현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문장마다 응용해서 나올 때 그 부정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집합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용어들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몇 번 보다 보면 그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여집합으로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 참거짓을 판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소수는 모두 홀수다. 소수는 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참거짓이 판정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짓이죠?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제가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는 소수지만 홀수가 아니니까 1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맞는 명제죠. 얘는 참인 명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x 플러스나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x 값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부등식이 달라지겠죠. 근데 한번 판단해 주셔야 돼요. 얘가 그 판별식을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두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두근이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고 최고차가 양수니까. 0보다 작은 거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되니까 얘는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니까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등식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얘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부등식하고 방정식이 나왔을 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필수 2번 해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를 했어요. 자, not P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수직선에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용어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자, 요게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면
부정이라고 하면 얘 여집합이라고 하니까 4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크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부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P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P 또는 Q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P와 Q의 합집합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Q는 3보다 작고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P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니까 4보다 크다군요. 두 개 합집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얘네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P 그리고 NotQ인데요. 그럼 NotQ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3보다 작고 또는 5보다 크다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P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겹치는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좀 명제와 조건 단어는 용어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의 표현들 어떻게 하는지 진리집합이 뭔지 용어들하고 부정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명제와 조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